네, 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한독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던 조선산업이 수주 1위를 5년 만에 되찾으며 명예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일감이 부족해서 문을 닫는 조선소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일감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축구장 4개 크기의 세계 최대 해양 플랜트입니다. 삼성중공업이 2011년 34억 달러, 3조 9천억 원에 수주한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로 지난달 완성했습니다. 이 회사는 올해 이런 대형 해양 플랜트 2건으로만 37억 7천만 달러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맏형격인 현대중공업 그룹도 올해 72척을 수주하는 등 수주 절벽에 허덕였던 조선업계가 달라진 모습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량은 256만 표준 화물선 환산 톤수로 전 세계 발주량의 34%를 차지했습니다. 덕분에 중국에 빼앗겼던 수주 세계 1위 자리도 5년 만에 탈환했습니다. STX 조선해양이 1년 2개월 만에 법정 관리를 졸업하는 등 중소조선사들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 상황은 살아나는 수주와는 딴판입니다. 수주가 일감에 반영되기까지 1년 정도의 시차가 있어 지난 2015년 부딪혔던 수주 절벽이 이제 현장의 일감 부족으로 나타난 겁니다. 반면 최근 수주부는 작업에 들어가려면 앞으로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합니다. 심각한 일감 부족에 현대중공업은 한때 5천여 명이 일했던 군산 조선소를 최근 폐쇄했고 하반기에도 일부 도크의 가동 중단에 나설 전망입니다. 상반기 조선업계가 흑자를 냈지만 이 역시 허리띠 졸라매기로 만들어낸 불황형 흑자라 실적 반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업계에서는 올 들어 반짝 상승한 수주가 꾸준히 이어져야 불황 탈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렸던 면세점 업계가 미운 오리 새끼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에 따른 영업 손실이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인데 마침내 문을 닫는 업체가 나왔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결국 제주공항 면세점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중국 관광객 발길이 끊기자 중국인 비중이 80%에 이르는 제주공항 면세점은 더더욱 버틸 재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4, 5월 제주도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6만 37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89% 감소했습니다. 한화 측은 월 매출이 임대료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되자 연간 250억 원인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매출과 연동한 정률제로 바꿔달라고 제주공항공사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지난 3월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 관광 상품 판매를 금지한 이후 2월 8억 8천만 달러였던 국내 면세점의 외국인 매출은 4월엔 5억 9천만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두산의 두타 면세점은 최근 영업 면적을 9개 층에서 7개 층으로 줄였고 SM 면세점도 6개 층에서 5개 층으로 면적을 줄였습니다. 신세계 강남 면세점 등 오는 12월 개장 예정인 신규 면세점들은 개장 연기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내 면세점 수는 2011년 32곳에서 지난해 50곳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중국 관광객만 바라보고 고민 없이 면세점 공급을 늘린 것이 부메랑이 돼 날아오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도 임대료 한시 감면 등 비상 상황에 대한 지원책을 고민할 시점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인사청문회에 나온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모든 국민이 고품질 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경감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 ICT 혁신을 통해서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가계통신비 경감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만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비를 먼저 절감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룰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 속에서 서로 협조해서 좀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건 풀어나가고 결국에는 통신비라는 것이 경감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기필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체 있는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과학기술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산업들이 일자리와 먹거리하고 연결되어서 실체가 있게 나타나는 것이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데이터 관련해서 굉장히 비중을 두게 인공지능 연관해서는 추진할까 합니다. 유 후보자는 최근 과로 논란이 나오고 있는 우체부들에 대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우정 서비스 품질을 한층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경상수지가 63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지만 흑자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급감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경상수지 흑자는 59억 4천만 달러로 4월보다 20억 달러 이상 늘었지만 작년 5월에 비하면 43%가 줄었습니다. 유가 상승과 설비 투자용 기계 수입으로 상품 수지 흑자가 1년 전보다 20억 달러 이상 감소한 88억 3천만 달러에 그치고 서비스 수지 적자가 16억 9천만 달러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행 수지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 탓에 적자 규모가 작년 5월 2억 5천만 달러에서 13억 6천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올해 말에 6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시가 기준으로 558조 3천억 원인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올해 말에는 600조 3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나아가 2021년에는 789조 5,777억 원으로 800조 원 가까이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4월 현재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578조 2천억 원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3%에서 5%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청년뿐만이 아니라 여성과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이 현행 3%에서 5%로 확대됩니다. 중소대기업이 추가로 청년을 고용할 경우 장려금, 인센티브도 지급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3명 채용 시 1명분의 임금을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학력 우선주의 풍토를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추경 예산에 편성된 청년 구직 촉진 수당도 내년부터 정규 예산에 편성해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청년 일자리 대책에 더해 여성,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다음 여성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특히 중요한 것이 육아 문제입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갖게 되면은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그리고 경력 단절 때문에 결국 다시 복귀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이런 현실을 막아야 된다. 이를 위해 첫 3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소득 대체율 40%에서 80%로 상한액은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현재 5일 수준인 남성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2021년까지 유급 10일로 늘려 아빠의 육아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장년 일자리를 위해서는 비자발적 희망퇴직을 제한하는 등의 정년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재취업을 돕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삼성전자가 경기도 평택에 지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본격 가동했습니다. 삼성은 국내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 37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경기도 평택시 고덕산업단지에 지은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라인이 시험 운행을 끝내고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평택 반도체 단지는 전체 면적이 289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400개에 달합니다. 삼성전자는 우선 1단계로 15조 6천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 공장 한 기를 지었습니다. 평택 반도체 공장은 단일 생산 라인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데
건설 현장에 투입된 하루 평균 근로자만 12,000명에 달합니다. 새 공장에서는 메모리셀을 3차원 수직 구조로 쌓은 4세대 64단 V랜드 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기존 반도체보다 속도와 전력 효율성을 30% 이상 높인 것으로 스마트폰 등에 활용됩니다. 삼성전자는 평택 공장의 증설을 시작하고 화성 반도체 공장에도 6조 원을 투입해 미래 반도체 구축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2021년까지 기존 투자 금액 포함 총 37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충남 아산의 삼성 디스플레이 OLED 공장 증설과 중국 시안 반도체 라인 증설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평택 공장 투자 등을 통해 2021년까지 163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44만 명의 고용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평택뿐만 아니라 화성, 아산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장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부품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국내 대기업 단일 투자로 역대 최대 금액이 투자된 시설이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이건희 회장과 구속 상태인 이재용 부회장의 상황을 고려해 제품 출하 행사는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과 같은 의뢰 위치에 있는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른바 갑질을 하는 가맹본부를 제재하는 동시에 가맹 희망자들에게는 가맹본부의 꼼수에 넘어가지 말라며 피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공정위가 가맹점을 내려는 사람들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꼼수를 써서 가맹사업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는 가맹본부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2013년 7월 A씨는 커피 전문점에 가맹점을 차리기 위해 본부와 계약을 맺고 1년치 임차료와 교육비 등으로 3억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가맹사업법상 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 공개서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가맹본부가 계약의 이름을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관리계약으로 교묘히 바꿨기 때문입니다. 위탁관리계약이라면 A씨가 냈던 돈을 모두 본부가 부담했어야 합니다. 명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실질이 가맹계약인지 위탁거래인지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계약의 내용을 꼼꼼히 보시고 이게 가맹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면 정보공개서를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가맹희망자는 영업 중의 부담이나 예상 매출액 등이 담겨있는 정보공개서를 보고 본인에게 불리한 건 없는지 미리 따져볼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가맹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가맹본부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까지는 미비한 실정인데요. 이러한 흐름에 따라 최근 대학교의 취업 교육 형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는 기업 채용 트렌드와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새로운 취업 교육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MD 유통실무자 양성과정, 디자인 툴 마스터 과정, 미국 취업 경영정보 시스템 실무자 양성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3개 과정 모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취업 아카데미 사업과 K무브 스쿨 사업을 통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진행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연복 국장은 강연에서 무작정 취업을 하기보다는 자기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6일 한국직업방송 신직업의 발견에서는 건강한 먹거리 로푸드를 알리는 로푸드 지도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로푸드는 비건 재료인 채소, 과일, 견과류 등을 생으로 조리하여 먹는 음식을 말하는데요. 로푸드는 암 환자를 치유하는 건강식으로도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로푸드 음식과 함께 로푸드 지도사의 역할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로푸드 지도사는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에 신경 써야 하는 주부, 특히 경력 단절 여성에게 최적의 직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에서는 로푸드 지도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자질과 디톡스 로푸드 협회 로푸드 지도사 자격 과정을 소개합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 키워드 시간. 오늘은 안혜경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이 젊음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도전 정신이죠. 도전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극복해서 또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주어진다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엔 도전보다는 안정을 택하는 청년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네,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늘어난 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월급보다는 안정을 더 취업의 우선 조건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도전에 대한 꿈이 없는 것만도 아닌데요. 얼마 전에 온라인 경제지 머니투데이와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20, 30대 인크루트 회원 257명을 대상으로 창업에 대해서 실시한 공동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창업을 고려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무려 66.1% 응답자가 창업에 대한 생각이 있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창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역시 경기 불황과 청년 실업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특히 경기 불황으로 자금 조달 면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복수 응답으로는 창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봤더니 창업 자금 확보가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73.6%로 가장 많았고 또 실패 시 재기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60.9%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에 50% 가까운 응답률로 성공할 만한 창업 아이디어가 없어서와 직장 생활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불황이 만약에 계속된다면 투자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게다가 창업에 실패했을 때 다시 구직 전쟁에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2008년엔 20, 30대가 대표자인 이 신설법인이 전체 31%를 차지했었는데요. 지난해에는 28%까지 낮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30대는 27%에서 21.7%까지 떨어졌는데요. 전문가들 역시 실패에 대한 부담감과 자금 조달 문제를 큰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새로운 기업들이 나타나야 기업 간의 선의의 경쟁도 확산이 되고 또 아이디어도 좀 발전할 텐데요. 참 안타깝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조 2천억 원의 추가 경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중에 2조 원 정도를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 투자 등 중소벤처기업 관련 투자성 예산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중 모태펀드 내 창업 전용 펀드와 재기 지원 펀드 등에 약 8천억 원이 책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수혜 당사자인 이 청년들은 이 같은 예산 집행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들어보니 상당히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죠? 네, 대부분이 이 창업 정책 지원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라고 답한 것이 이유인데요. 무엇보다 이렇게 막대한 정책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개선돼야 할 정책으로 자금 지원 규모 확대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마음 놓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 이해가 되네요. 무조건적인 투자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꾸준한 자금 지원과 또 사회 안전망이 급선무라는 뜻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정부의 지원만을 바라다가 창업의 기회까지 놓치면 안 되겠죠. 만약 창업을 꿈꾸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전문가들은 먼저 직접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창업 수업을 받으라고 조언을 합니다. 업무가 한정돼 있는 기업보다는 실제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인재 관리부터 재무, 그리고 마케팅, 또 시스템까지 짧은 시간 안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일 텐데요. 하지만 스타트업을 생각하면 직장 환경이 조금 열악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오히려 자기 창업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네, 사실 스타트업은 박봉의 야근을 많이 한다는 인식 때문에 취준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장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에게 제대로 된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라는 눈총을 받을 때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2016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대학생 3, 4학년 1,063명에게 물었습니다. 졸업 후에 일하고 싶은 직장에 대해 물어본 결과 29.9%가 공기업, 24.6%가 대기업을 선택했는데요. 반면에 스타트업에 취업하고 싶다고 밝힌 사람은 5.9%에 불과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자신이 스타트업을 하고 싶어 해도 정작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스타트업은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에는 사정이 약간 좀 달라집니다. 같은 조사에서 대기업과 공기업 재직자는 약 40% 정도가 근무 조건에 만족한다라고 대답한 반면에 스타트업 재직자는 46.4%가 지금 근무 조건에 만족한다고 답한 겁니다. 네, 상당히 의외의 결과인데요. 그렇다면 스타트업만의 특별한 매력이라도 있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이 스타트업의 회사는 젊고 또 파격적인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근무 조건도 일반 기업보다 더 나은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유연 근무 제도가 도입이 되거나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을 직접 경험할 수 있고요. 또 3개월 안에 사내 이사로 제안받을 수 있는 초고속 승진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일반 기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스타트업만의 장점인 거죠. 이러한 스타트업의 장점은 향후에 자신이 진정으로 창업을 원한다면 본인에게 아주 큰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좋은 스타트업에 갈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스타트업 재직자들은 이 스타트업을 추천할 때 우선 회사의 대표를 만나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사의 철학을 알아야 그 회사가 자신과 맞는 회사인지 아닌지 살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한 분야에 또 집중하면서도 직원 교육에 신경 쓰는 회사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또 인력 개발에 중점을 두는 회사만이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네, 그렇군요. 창업을 원하는 청년이 있다면 이 같은 기준 하나하나가 자신이 실제로 창업을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가치 한 가지, 바로 인생에서 가장 멋진 도전을 할 수 있는 때가 바로 20대라는 사실이 있죠. 가장 아름다운 20대에 자신을 믿고 조금은 남과 다른 길을 걸어보는 것 어떨까요?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혜경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